the world means that certainly for anything involving mass production, it's quite possible for China to be the powerhouse. 1980년대 드론을 최초로 상업적으로 활용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무선 모형 헬기로 논에 농약을 뿌린 것이 그 시초였죠. 최근 드론의 인기 분야 중 하나는 물류입니다. 독일의 종합 물류 서비스 회사 DHL은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험 중입니다. 이미 험준한 산간 지역에서는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2015년 기준 세계 드론 산업의 가치 총액은 1270억 달러, 우리 돈 150조가 넘습니다. 이 중 다리나 철도 등 기간 산업 분야에 450억 달러, 농업 분야에 320억 달러, 물건을 배송하는 물류 분야에 130억 달러, 그리고 정찰이나 감시 등 보안 분야에 100억 달러 등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Honorable Joe Biden. Japan was going to eat our lunch. That Japan was the future. We also used to be told that China, and it's true, is graduating 6 to 8 times as many scientists and engineers as we have. But I challenge you, name me one innovative project, one innovative change, one innovative product that has come out of China. 중국에서 시작된 혁신은 없다고 단언한 조 바이든.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전 세계 드론의 기술력을 선도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 중국에 있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기업. 센젠에 위치한 중국의 드론 제조사 DJI입니다. DJI는 10년 전 한 대학생의 창업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 혁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DJI가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상업용 드론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이죠. DJI는 최근 3년간 해마다 2배로 급성장했고 2016년 한 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조 2천억 원, 기업 가치도 9조 원이 넘습니다. DJI의 CEO 왕타우. 그는 홍콩 과학기술대학 재학 시절인 2006년 2명의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서 DJI를 설립했습니다. Specifically designed, uniquely compact, and lightweight form factor, the Phantom 3 is built vision positioning system. 그리고 몇 년 뒤 팬텀이라는 드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손쉬운 조작법을 가진 팬텀의 등장에 세계는 놀랐습니다. 팬텀은 휴대가 간편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날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제조업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회사들을 보면 레노버, 하이어, 화웨이 이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DJI가 경쟁을 하는 분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존재가 극히 미미했던 그 소비자 드론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택해서 새롭게 진입을 하고 아예 이제 애초부터 중국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한 제품들을 개발을 했다.
它是需要有一定的知识，所以这也是为什么当时的消费级无人机更多的是局限在这个高端的玩家或者是比较专业的玩家，那也局限了它的这个普适性，所以市场是一个很小众的市场。那么大疆无人机的这个精灵系列推出来之后，你会发现它的无人机很好用啊，所以作为一个用户来讲，其实你通过一个傻瓜型的操作，你就可以来这个操作这个无人机。那我想这个本身其实就是一种产品创新。DJI 아이사의 모든 제품을 모아놓은 전시관. 세계 최고의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DJI 아이사의 기술 혁신은 왕타오의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지만 원하는 곳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비행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꿈은 결국 이루어진 것이죠. In Chinese, this introduced the history of our company. We were founded in 2006, and from 2006 to 2012, it is an era. It is most of the time of R&D. And then in 2012, we introduced Phantom and also some very high resolution imaging resolutions. DJI 아이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팬텀 시리즈의 세계적인 성공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기술 선진국들이 드론 제조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드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The drone war will be a battle between a lot of different companies, but it won't be just over hardware, not just the physical gadget itself. It will be over the software that goes into it, because these are actually smart devices, like our phones. 패럿이라는 회사가 3등이고 2등이 3D 로보틱스라고 미국 회사인데 격차가 엄청 크죠. 그리고 1등 회사가 만들어내는 가치나 그 마켓 쉐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3등이 그것과 경쟁하는 데 굉장히 힘을 들어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드론 회사 때문에 고프로 같은 오히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영상 카메라 회사들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2016년 10월, 한때 DJI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미국 최대의 드론 제조사 3D 로보틱스는 더 이상 드론 제작과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D 로보틱스는 안정적인 짐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짐벌은 일종의 카메라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벽한 짐벌 기술 없이는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촬영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 DJI 아이사는 세계 최고의 짐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JI가 세상에 내놓은 팬텀은 중국 제품에 대한 편견을 말끔히 해소한 제품이었습니다. DJI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최초의 중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제품에 집약된 모든 기술은 중국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국 동관시의 산학센터.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중 4개 대학에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상품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의 발표에 조언을 해주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의 리쩌샹 교수. 10년 전 그는 DJI 아이사 왕타오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만일 그가 아니었다면 DJI의 왕타오도 없었을 것입니다. 就是汪涛大疆的这个创始人，就是从科技大学我的这个实验室里面出来的。他作为一个本科生到一个研究生，都是在科技大学的这个实验室里面度过的。 왕타오의 재능과 열정을 일찍이 발견한 그는 왕타오가
DJ 아이사를 설립하자 과감하게 200만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DJ 아이사의 첫 번째 투자자인 리 교수는 현재 DJ 아이사 이사회 의장이기도 합니다. 我们那个时候也没有这个概念说要投资在一个这个项目里面，而是我觉得他有很好的这个想法，他想做点不一样的事情，我只是帮助他来这个完成他的这个梦想。 2006년 왕타오는 홍콩을 떠나 센젠으로 거점을 옮깁니다. DJ 아이사의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当时的那个我们是在大疆，然后呢，我们4个人呢都是就是大疆初创团队的几个人办公，所以每天工作可能比较累。然后呢，就大家就有想说这个下班之后呢，那个找个地方去做一点集体活动或锻炼一下身体吧。所以旁边刚好就有一座山嘛，所以我们大概就是一个偶然的机会，大家呢就是一起，然后呢去爬那个山。 DJ 아이사 초창기 멤버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이 사진 속에는 중국의 혁신을 이해하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들 뒤에 서 있는 덩샤오핑. 오늘날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덩샤오핑의 발걸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79년 덩샤오핑은 센젠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했고 이후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센젠은 이제 인구 1,200만 명, 1인당 GDP 2만 4천 달러의 대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덩샤오핑의 꿈을 이룬 센젠. 이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以前的话影响到学习，爸妈的话就比较反对。现在的话，没有那么反对，也就是说是一种支持的情况。也就在上个月的日本 DIC 无人机比赛的竞速赛拿了第2，跟花式赛拿了第1。 센젠에 사는 17세 소년 리는 드론 레이싱 선수입니다. 국내외 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죠. 드론 레이싱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른 레저 스포츠입니다. 레이싱용 드론은 일반 드론보다 작고 가벼우며 최고 시속 15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고글을 쓰기만 하면 마치 드론에 타고 있는 듯한 1인칭 시점 화면이 펼쳐집니다. 오래전부터 드론 레이싱 선수를 꿈꿔왔다는 리. 리는 이곳 센젠에서 꿈을 이뤄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년의 꿈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생산 인프라, 바로 화창베이입니다. 可以说全球都是最大的，在这个体量上面来讲，目前的话是1.5平方公里，1.5平方公里的话呢，市里有43000个商户，而这43000个商户的话呢，基本上，都是大部分都是后面的是工厂，前面是小的柜台。 화창베이는 센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델 개발에서 제품 생산까지 1,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3, 4개월 걸린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절반 수준이죠. 하드웨어의 기준에서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합니다. If I look at USA or Europe, I see a highly creative population. So they're able to come up with ideas, and they're also able, let's say in a makerspace, to give shape to that idea.
but they usually don't have the knowledge, or maybe not anymore,